고모라고 부르지 마. 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야. 완전히. 강재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 회사는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너 같은 방해꾼은 필요 없어. 강재인은 강미란의 무서운 야망을 직감했습니다. 상무님. 강재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해 두세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가족이었던 이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강재인은 급히 울리는 내선 전화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미란 상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강재인은 서둘러 상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강미란의 분노에 찬 얼굴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경쟁사의 디자인이 떠 있었습니다. 고모 무슨 일이에요? 강미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강재인을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네가 뭘 했는지 모른다는 거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우리 회사 디자인이 경쟁사로 유출됐어. 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네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강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증거가 다 있어. 강미란은 서류를 강재인 앞에 던졌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보낸 이메일, 내 아이디로 접속한 로그, 심지어 내 개인 계좌로 들어온 의심스러운 입금까지. 강재인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럼 뭐야? 누군가가 널 모함했다는 거야? 강미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다 알고 있어. 복직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잖아. 강재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고모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믿어? 이 모든 증거 앞에서? 강미란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교활한지 이제야 알겠어.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다니. 강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강미란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사표를 써. 그리고 다시는 이 회사에 발을 들여놓지 마. 고모. 이제 고모라고 부르지도 마. 강미란이 고함쳤습니다.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강재인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끝났어. 강미란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30분 안에 짐 챙겨서 나가. 강미란이 사무실을 나가자 강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이름과 아이디였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지만 완벽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강재인은 회사 옥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눈물이 말라붙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그 증거 서류들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멍하니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강재인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강재인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김도윤은 강재인 옆에 조용히 서서 그녀와 함께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었어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디자인 유출건.
강재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재인 씨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강재인은 놀란 눈으로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김도윤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누명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운지.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누명을 썼잖아요. 그때의 기분을. 지금 재인 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재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도윤 씨.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괜찮아요. 김도윤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견뎌내시면 돼요.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모든 게 저를 가리키고 있어요. 증거는 조작될 수 있어요. 김도윤이 단언했습니다. 누군가가 재인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말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를 이런 식으로 몰아넣은 걸까요? 그걸 밝혀내야죠. 김도윤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서 재인 씨의 누명을 벗겨드릴게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격려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김도윤은 밤늦은 시간 황기만을 만나기 위해 허름한 주점에 도착했습니다. 황기만은 이미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황기만 씨. 황기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김도윤? 김도윤은 황기만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급한 일? 황기만이 비웃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급한 일이 있겠어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인데. 김도윤은 황기만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채빚에 쫓기며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채빚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죠? 황기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걸 왜 묻습니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드릴게요. 황기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김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대가가 있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김도윤은 황기만의 현실적인 반응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기찬 회장님의 노트북에 접근해 주세요. 뭐라고요? 황기만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찬이 노트북을? 그게 무슨 중요한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복사해서 저에게 주세요. 황기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갈등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기찬이가 알면 5억입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채빚 전부와 여유자금까지 드릴게요. 황기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5억이라는 거금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정말로 5억을 주신다고요? 네, 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황기만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죠? 들키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김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황기만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김도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황기만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후 기찬 회장님이 회의실에 있을 때 노트북에 USB를 꽂고 모든 파일을 복사하세요. 그런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죠? 그건 제가 알아낼게요. 김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황기만 씨는 그냥 USB만 꽂으면 됩니다. 황기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5억이라는 돈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들키지 않을까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김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기만 씨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성공시켜야 해요. 김도윤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호성과 김도윤은 황기만이 가져온 USB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디자인 유출 관련 파일을 먼저 찾아보죠.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정호성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디자인 관련 파일은 보이지 않아. 김도윤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다른 폴더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것 좀 봐요. 정호성이 한 폴더를 가리켰습니다. 폴더명은 기밀이었습니다. 기밀 폴더? 뭐가 들어있을까요? 김도윤이 폴더를 열자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미란에 대한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건 강미란 상무에 대한 파일이에요. 정호성이 파일을 열어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강미란, 입양아? 정호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강씨 가문의 핏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일에는 강미란의 출생 비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강씨 집에 입양된 것이었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봐요. 정호성이 다른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YL그룹 인수 계획? 김도윤이 그 파일을 열어보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강미란이 YL그룹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계획이에요. 김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호성은 파일을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강규철 회장의 사망 이후 강미란이 어떻게 회사를 장악하려 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미란이 이렇게까지 치밀했을 줄이야. 김도윤은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강미란과 외부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이것 봐요. 강미란이 해외 투자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한 기록이에요. 정호성이 그 내용을 확인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기업 사냥꾼들이야. YL그룹을 해체해서 팔아치우려는 것 같은데? 김도윤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강재인 씨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강미란 짓일 가능성이 높아. 정호성이 단언했습니다. 재인이가 복직하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테니까. 김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재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유가 이런 것이었다니. 이 자료들로 강미란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어요. 정호성은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강미란은 지금까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이 증거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강재인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녀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강미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 해. 정호성이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이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거든. 김도윤은 회사 보안실에 몰래 들어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미란의 최근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부터의 강미란의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다. 김도윤은 강미란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회사 밖에 누군가와 통화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도윤은 다음으로 강미란의 이메일 로그를 해킹했습니다. IT 부서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역시 의심스러운 메일들이 있어. 강미란이 트리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보였습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김도윤은 패턴을 분석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카페 모나에서 만날 예정. 김도윤은 강미란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에 외부 미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이 기회야. 김도윤은 카페 모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강미란이 오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전가 강미란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정장을 입은 외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김도윤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강미란은 서류가 담긴 봉투를 그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남성은 봉투를 받고는 무언가를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도윤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미란의 시선이 김도윤의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 강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김도윤을 알아봤습니다. 김도윤은 재빨리 휴대폰을 내리고 커피를 마시는 척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미란은 외국인 남성에게 뭔가 급하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김도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김도윤 씨? 이런 곳에서 만나네요. 강미란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르게 차가웠습니다. 김도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려 했습니다. 아, 상무님. 안녕하세요. 커피 마시러 나왔는데 우연이라. 강미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떤가요? 새로 맡은 업무에 적응은 잘 되고 있고? 김도윤은 강미란의 시선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대표님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셔서. 패트릭. 강미란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분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업무적인 관계입니다. 투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요. 강미란은 한참 김도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도윤 씨. 강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특히 호기심은 때로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김도윤은 강미란의 경고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으며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위협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제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미란은 마지막으로 김도윤을 차갑게 바라본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도윤은 그녀가 사라진 후에야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강미란이 뭔가 숨기고 있다. 강미란의 사무실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의 등장으로 자신의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강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모 아니. 상무님. 강재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강미란은 의자를 돌려 강재인을 마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할 말? 뭔데? 저를 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디자인 유출이라니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강미란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증거들이 조작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강재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강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정이라고? 그럼 누가 널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야? 강재인은 강미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혹시 상무님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강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널 함정에 빠뜨려?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강재인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일이 너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강미란은 강재인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재인은 예전의 순진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재인아.
강미란이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힘들어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현실? 강재인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뭔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강미란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맞아. 강미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져. 그게 너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강재인은 강미란의 변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모. 정말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모라고 부르지 마. 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야. 완전히. 강재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고모가 이렇게 냉혹하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있어. 강미란이 강재인에게 다가섰습니다. 네가 너무 순진했던 게 잘못이야.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해. 강재인은 강미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따뜻한 고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무님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강재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YL그룹에서 원하는 게 정확히 뭔가요? 강미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똑똑하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 대답해 주세요. 강미란은 강재인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너 같은 방해꾼은 필요 없어. 강재인은 강미란의 무서운 야망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혹시. 그만해. 강미란이 강재인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마. 네 호기심이 널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 강재인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강미란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겠어요. 강재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알겠어요. 강미란은 강재인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 강재인은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다시 돌아봤습니다. 상무님. 강재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해 두세요. 강재인이 나간 후 강미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강재인은 완전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은 황기찬의 회장실 앞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강미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황기찬과 직접 대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황기찬이 서류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기찬은 고개를 들어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사 운영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김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황기찬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김도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것들 말입니까? 최근 디자인 유출 사건 말이에요. 김도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증거들이 나왔더군요. 황기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라. 그게 문제가 됩니까? 보통 내부 유출 사건은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도윤이 황기찬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황기찬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김도윤의 날카로운 질문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도적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강재인 씨가 정말 범인일까요? 김도윤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걸까요? 황기찬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김도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은 충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변명했습니다. 복직을 원했고 돈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김도윤이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완벽하게 증거가 남도록 했을까요? 황기찬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김도윤의 추론이 진실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범죄자의 심리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
김도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혹시 강미란 상무님과 이 일에 대해 미리 상의하신 적 있나요? 이 질문에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상의라니. 당연히 상무로서 보고는 받았죠. 보고를 받았다. 김도윤이 의미심장하게 되뇌었습니다. 언제 받으셨나요? 황기찬은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 정말요? 김도윤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 상무님께서 회장님 댁에 방문하셨다고 하던데요.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도윤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건 다른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업무요? 김도윤이 추궁했습니다. 밤 11시에 집까지 찾아갈 정도로 급한 업무가 뭐였을까요? 황기찬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당황한 모습에서 김도윤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회장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김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 씨는 무죄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황기찬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황기찬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그렇게까지 할 줄은. 김도윤은 황기찬의 고백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강미란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황기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란이 어떻게 자신을 설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강재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을 세웠는지를. 김도윤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정호성은 강미란을 만나기 위해 조용한 공원을 선택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간 두 사람은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미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마워. 시간 내줘서. 정호성은 강미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미란. 강미란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강재인을 함정에 빠뜨린 것, YL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계획, 모든 걸 알고 있어. 정호성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정호성이 알게 되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 정호성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강미란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는 강승우가 있어. 정호성은 강미란의 말에 의아해했습니다. 강승우가 뭐? 승우는 네 아들이야.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정호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25년 전. 우리가 사귀던 그때 기억해? 강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너를 떠났던 이유. 그때 임신한 걸 알았어. 정호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응. 강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는 내 친아들이야. 정호성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놀라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너는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 있었잖아. 강미란이 울먹였습니다. 나는 네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어. 정호성은 강미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상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한 일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제발. 강미란이 정호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승우를 생각해줘. 승우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정호성은 강미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승우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만둬야 해.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승우도 위험해져. 강미란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승우를 위해서 한 거야. 그 아이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짓말하지 마. 정호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한 거였잖아. 권력과 돈을 위해서. 강미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제발. 정호성은 강미란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미란아. 정호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 내가 어떻게 내려놓아? 강미란이 절규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 정호성은 강미란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네가 선택한 길이야. 정호성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강미란은 정호성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YL그룹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도윤은 강재인과 함께 준비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에는 떨림과 결의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어요. 강재인이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미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회사 주요 임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승우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나요? 강미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일어서서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일어난 디자인 유출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강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진실이라니. 이미 범인은 밝혀졌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강재인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무죄예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김도윤이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사건 당일의 서버 접속 로그입니다. 강재인 씨의 아이디로 접속한 시간과 그녀의 실제 위치를 비교해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란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해킹이나 원격 접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김도윤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전송 기록을 보면 더욱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화면에는 강재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보낸 것으로 조작된 메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메일들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모두 같은 IP 주소에서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IP는 김도윤이 잠시 멈추고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강미란 상무님의 개인 노트북 IP와 일치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미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조작된 증거로 나를 모함하려는 거야? 강재인이 일어서서 강미란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몰아넣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때 강승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고모. 강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누나를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에요? 강미란은 강승우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승우야,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김도윤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기찬 회장님의 증언 녹음입니다. 녹음기에서 황기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강미란과 공모하여 강재인을 함정에 빠뜨린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강미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시도했습니다. 승우야. 강미란이 강승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승우는 내 아들이야. 진짜 내 친아들이라고. 강승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강씨집 핏줄이 아니야. 내가 낳은 친아들이라고. 강미란이 절규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승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강재인은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결백은 증명되었지만 가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강재인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승우는 회의실에서 나온 후 강미란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고모. 강승우가 강미란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지, 뭐라고 불러야 하죠? 어머니? 강미란은 강승우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달래려 했습니다. 승우야, 진정해.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이요? 강승우가 비웃었습니다. 25년간 저를 속여온 것도 설명하실 거예요? 강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네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발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강승우가 고함쳤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강미란은 강승우의 차가운 눈빛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승우야, 제발 이해해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었다고요? 강승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제 정체성도 모른 채 살아온 25년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강미란은 강승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승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제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승우야. 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사랑이요? 강승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누나까지 함정에 빠뜨리면서. 강미란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승우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인이는 내 계획에 방해가 되었어. 강미란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그만하세요. 강승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강승우는 강미란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당신과 모든 관계를 끊겠어요. 다시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승우야, 기다려. 강미란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강승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 택한 길이에요. 모든 걸 혼자 독차지하려다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신 거예요. 강미란은 강승우의 차가운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강미란이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뭘 한 거지? 강승우는 마지막으로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의 진짜 어머니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 줄은 몰랐어요. 강승우가 완전히 사라진 후 강미란은 홀로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우야, 미안해. 강미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욕심과 야망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강미란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돈을 쫓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강미란은 텅 빈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야망의 끝은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회사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결백이 증명된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강재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누명을 쓰고 살았을 거예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옆에 서서 그녀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기뻐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세요? 강재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맞서야 했어요. 고모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고 승우는 그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고 김도윤은 강재인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재인 씨,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래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거짓 위에 쌓인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승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렸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김도윤이 위로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은 진실을 아는 게 나아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해준 그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도윤 씨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김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의감 때문이었어요. 억울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처음에는 강재인이 의미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김도윤이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재인 씨 자체가 소중해져서예요. 강재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도윤 씨. 하지만 강재인은 곧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김도윤과 자신 사이에는 복잡한 가족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도희 씨 일이 있잖아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 어머니가 도희 씨를. 김도윤은 강재인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최자영의 뺑소니 사건이 둘 사이에 큰 벽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건 재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김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인 씨는 오히려 피해자예요. 하지만 재인 씨.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낀다면 그 어떤 과거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따뜻한 손에서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김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진심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앞길이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그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재인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의 개인 서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도윤이 마지막 협상을 위해 황기찬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책상에 앉아 김도윤을 맞이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김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기찬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라.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도윤은 황기찬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강미란의 계획이 무너지면서 황기찬도 함께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기찬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협조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원하시는 겁니까? 강미란 상무와의 모든 공모 내용을 증언해 주세요. 김도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비리를 정리해 주시고요. 황기찬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본부장님.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와 거래를 하시죠. 거래요? 제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황기찬의 제안을 신중하게 들어봤습니다. 어떤 조건 말씀이십니까? 재인과 은호. 제 가족만은 보호해 주세요. 황기찬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지만 그들만은. 김도윤은 황기찬의 마지막 구성애를 느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은 진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도윤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재인 씨는 이미 회장님과 이혼했고 은호는 제 아들입니다. 황기찬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김도윤은 황기찬의 절규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은호에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괴 사건을 덮으려 했고 재인 씨를 정신병원에 가뒀고.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미란의 말에 휘둘려서. 그것도 변명일 뿐입니다. 김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요. 황기찬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도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황기찬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김도윤은 황기찬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동정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셨죠. 황기찬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을 말하세요. 김도윤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그것이 회장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황기찬은 김도윤의 냉정한 선고를 들으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김도윤은 황기찬의 항복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YL그룹을 둘러싼 모든 음모와 비리가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YL그룹 본사 앞 강재인과 김도윤은 나란히 서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장소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회사를 떠나실 거예요?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물었습니다.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김도윤은 강재인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비록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곳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사표를 냈어요. 김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의사로 돌아가려고 해요. 강재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여기서 좋은 자리를 잡으셨는데 의미 없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의 진짜 소명은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복수나 권력 싸움이 아니라. 강재인은 김도윤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도윤 씨.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김도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도윤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강재인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원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작은 동네에서 시작할 생각이에요. 김도윤이 꿈꾸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계획을 듣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디자인 일로. 물론이죠. 김도윤이 기뻐했습니다. 재인 씨의 따뜻한 감성이 담긴 공간이라면 환자들도 더 빨리 회복할 것 같아요. 강재인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나 증오가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였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라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도윤은 강재인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